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봇공학 특론 이번 학기에는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로봇공학 특론 한 학기를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죠. 로봇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로봇에 대해서 어떤 구도라든지 움직임 그리고 뭐 결과, 활용 사례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 로봇공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두이노를 통해서 센서, 액추에이터 이런 다양한 움직임을 같이 실습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과목을 운영을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로봇의 역사라든지 또는 다양한 센서, 액추에이터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을 통해서 미리 공지를 몇 주 전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미니 프로젝트를 잘 수행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14주차에는 이제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0%씩 들어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미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너무나 이제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학습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생활에 유용한 로봇과 같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설계를 하시고 구현을 해서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 프로젝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은 10%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석이 10%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시수가 있죠. 그 시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아무리 시험을 잘 보셔도 F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꼭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대학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프로젝트 열심히 하시면은 모두 다 A뿔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저랑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꼭 A뿔을 받는 그런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미니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참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성적 부여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3회의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2주차에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13, 14주차에도 역시 이제 온라인 세미나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여러분께서 불참을 하시면은 뭐 크리티컬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진도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발표하시거나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불참하지 마시고 온라인 세미나는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오늘은 로봇의 역사 그리고 전기, 전류, 전압, 저항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두이노의 개요와 개발 환경까지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입니다. 1교시에는 로봇의 역사, 그리고 전기,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 과목을 신청을 하셨을 때 나도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이번 학기에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시기 가장 편한 그런 도구인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로봇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로봇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이전에 벌써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1495년에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시죠? 그분이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로봇 관련한 그런 디자인 노트는 1950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495년도에 밀라노 궁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사를 레오나르도가 만들었는데 서서 앉고 서고 앉고 그리고 이제 바이저를 들어 올리고 독립적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케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토마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자케드로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시계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이 자케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 피에르 자케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인 오토마타에서 유래한 이런 오토마타를 만들었는데 계산 능력이 있는 추상 기계 그리고 이 기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한 그런 과학 분야를 우리는 오토마타라고 그러죠. 자케드로는 이 오토마타를 시계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각이 되면 양치기가 피리를 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만지면은 개들이 막 뛰어오르면서 멍멍 이렇게 짖기도 해요. 그리고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연주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런 만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제페트 할아버지가 굉장히 다양한 시계를 만들죠. 뭐 정시가 되면은 뭐 이렇게 아이가 나와가지고 삥 돌기도 하고 바로 이것을 자케드로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케드로가 아주 예전에 이렇게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이제 로봇의 한 종류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메모들 중에 그림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설계도가 있었어요. 궁금해진 사람들이 이 설계도를 재현해보니 도르래로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기사였다고 합니다. 또 스위스 시계장인 피에르 자케드로는 약 240년 전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인형 오토마타를 만들었는데요. 오토마타는 사람처럼 스스로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에 악마의 인형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오토마타는 시계 태엽으로 움직이는 사람 모습을 한 로봇이었답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산업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로보타 또는 로보틱스, 유니메이트, 그리고 육축, 로봇팔, 그리고 T3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로보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로보타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최초로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로보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카렐 차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체코의 극작가 그리고 소설가입니다. 이 어떤 연극을 하는데 이 생명공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혼과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대량 생산을 위한 노동자를 이 차렐 카펙은 로보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로보타라고 하는 것은 슬라브어로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차렐 카펙은 이런 희곡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로봇이 모든 직업을 차지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뭐 결국은 인간이 활동이 점점 없어져서 멸망한다. 그런 것들을 거론을 했다고 해요. 자, 이런 어떤 로봇의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산업적으로 뭐 지금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했죠.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품인 로봇. 그렇다면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로봇 탐구 생활 1화 역사편. 로보타,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 카렐 차페크가 사용한 노동의 뜻을 가진 체코어입니다. 1920년 그의 희곡 로솜의 만능 로봇에서는 인간의 명령에 따라 강제 노동을 하는 기계인간이 등장합니다. 다만 연극에서의 로봇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기계 로봇이 아니라 일종의 휴머노이드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A가 빠지고 사용하게 된 로봇, 사람과 유사한 모습, 기능을 가진 기계, 무언가를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갖춘 기계라는 뜻입니다. 이 로봇을 연구하는 학문인 로봇공학, 로보틱스는 1941년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에 의해 처음 그 용어가 제시되었습니다. 로봇 공학 기술이 태동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소자의 발명 덕분인데요. 컴퓨터가 발전한 1954년, 미국의 발명가인 조지 데블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계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컴퓨터로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로봇에게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1961년, 조지 데블과 조셉 앙겔버거는 최초의 로봇 회사인 유니메이션을 설립합니다. 같은 해 최초의 산업용 로봇 유니메이트가 대중 앞에 등장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뉴저지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산업 현장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빅터 샤인먼 교수의 연구실에서 최초의 육축 로봇팔인 스탠포드 암이 제작되고 1974년 신시내티사에서 최초의 컴퓨터로 대여되는 산업용 로봇 T3가 개발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961년 최초의 산업용 로봇 유니메이트, 1969년 최초의 육축 로봇팔인 스탠포드 암, 1974년 최초의 컴퓨터로 제어되는 산업용 로봇 T3가 발명됩니다. 이후 로봇 산업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1990년대는 정부의 활발한 지원 정책 실시로 인해 로봇 산업이 크게 호황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한국의 제조용 로봇 기반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능형 로봇 발전에 따라 사람과 협업하는 협동 로봇, 무인화 공정인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발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대명사 로봇,
역사는 짧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음엔 로봇의 구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시모라고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시모는 혼다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족 로봇이죠. 그러니까 두 다리로 걷는 그런 로봇이에요. 이 아시모는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물도 따르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이 있어서 물건을 쥐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모가 이제 처음에 나왔다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서 시속 9km로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다고 그래요. 한 발로 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마주오면은 그 진로를 예상해서 피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시모는 수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모가 이제 뭐 좀 더 발달한 그런 로봇에 조금 위협을 느껴서 지금은 연구팀이 해산되고 보다 실용적인 로봇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약 30년간의 연구기간과 수천억 원을 투자해 탄생한 일본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 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科学コミュニケーターのアシモです。前に歩くだけではなく、カニのように横に歩くこともできます。片足で進むこともできます。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로봇이 되기 위해 인간의 행동 모사를 오랜 시간 익혀온 아시모. 아시모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そんなことも私たちロボットはこれからもっといろいろな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そうなった時、あなたはロボットと仲良く暮らすことができますか？ 자, 한국의 로봇선입니다. 한국의 로봇선은 그 한국의 휴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래가 되죠. 휴보라고 하는 것은 카이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한국의 휴보는 아시모의 67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을 했대요. 뭐 알버트 휴보라고 하는 그런 휴보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닮았죠. 표정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보를 이용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화도 봉송을 하였었죠. 그런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뭐 이렇게 한국의 어떤 로봇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처럼 4개의 손가락과 16개의 관절을 자유롭게 구부려서 다양한 물체를 잡거나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로봇이 되겠습니다.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김용재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손입니다. 망치로 대못을 박을 정도로 쥐는 힘이 강하면서도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손가락을 민첩하게 구부리거나 부드럽게 매만지는 등 동작이 자유자재입니다. 외부의 큰 충격에도 곧바로 원형을 유지하는 충격 흡수 성능도 갖췄습니다. 금속 베어링이나 나사 같은 기존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 가볍습니다. 자, 앞서 이제 로봇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동영상도 보셨는데요. 자,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필요하죠. 이 전기는 열, 빛과 같은 에너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전선과 같은 도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이 전기를 통해서 LED에 불을 밝히거나 또는 소리가 나오거나 모터를 작동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전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센서는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액추에이터는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어서 불이 밝혀지거나 또는 뭐 날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소리가 막 나오거나 아니면 LCD에 불이 나오거나 이런 것으로 바꾸는 거죠. 자, 센서는 값을 입력받는 거, 액추에이터는 입력받은 어떤 전기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회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서큐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열이나 중력이나 빛과 같은 에너지의 한 종류를 우리는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전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선과 같은 그런 도체를 통해서 떠다니죠. 이런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구를 켠다거나 음악을 튼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보통 우리가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할 때 이 데스티네이션이 마이너스죠. 우리 아두이노에서는 이 전기가 이동하는 마지막 도착점, 이 마이너스를 GND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GND에다가 이제 뭔가를 꽂아가지고 그쪽으로 전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전기는 보통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그런 직류 전기가 있고요. 막 이렇게 전기의 흐름을 바꿔가지고 흐르는 교류 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교류 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걸 우리는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해서 이야기를 하죠. 1초에 전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헤르츠라고 하고 1초에 50번 전기의 흐름이 바뀌면은 50헤르츠, 100번 바뀌면은 100헤르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전류는 회로의 한 지점에서 흐르는 전기의 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류 저항,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산 위예요. 이게 산 아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 가지고 여기에 지금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경사가 급할수록 물건이 빨리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이 시작 지점부터 이 높이까지 이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압. 회로의 한 지점과 다른 지점과의 차이를, 에너지 차이를 전압이라고 하고요. 말하자면 이 물건을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류는 이 한 지점에서 흐르는 전기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류가 많이 있는데 이 전압이 높을수록 경사가 높아서 이 전류가 조금 더 빨리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압은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전류가 흐르다가 잘 내려오는데 중간에 뭐 움푹 파인 데가 있다거나 장애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 전류가 막힐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오느라 좀 느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너지가 분산됐기 때문에 이 전류가 몇 개만 나와서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중간에 어떤 저항이 되는 물건들을 우리는 여기에서는 전기에서는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항 R이라고 그러죠. 이 전압은 V, 전류는 I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뭐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을 때 R을 구한다든가 또는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을 때 V를 구한다든가 할 때는 V는 I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전류나 전압이나 저항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죠. 자, 이 전류 회로의 한 지점에서 흐르는 전기의 양을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암페어 단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암페어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죠. 자, 전압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의 에너지 차이였죠. 아까 우리가 이런 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에너지의 차이, 이걸 바로 우리는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점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전압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단위는 볼트 되겠습니다. 자, 저항은 또 그려보죠. 이게 지금 전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흐르는 이 물건을 우리는 에너지 덩어리를 우리는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전류 또는 전기가 흐르는데 흐름을 방해하는 걸 우리는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항이 셀수록, 그러니까 클수록 방해하는 양이 커지겠죠. 자, 저항은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의 활용 사례인데 V는 IR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우리가 예전에도 아마 많이 배워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V는 IR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4V에서 이제 작동을 한대요. 그러면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제공하는 볼트는 5V이기 때문에 5V에서 2에서 3.4를 빼면 되겠죠. 그리고 아두이노의 전압은 보통 5V고 이 LED의 전류는 25mA래요. 그럼 0.024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면 바로 R이 나올 거예요. 이 LED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저항은 130에서 220ohm이 되는데 우리는 220ohm을 사용을 해서 이 LED가 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자, 전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류는 그냥 이렇게 디지털로 흐르는 방식이 있고 아날로그로 해서 흐르는 방식이 있어요. 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0 또는 1의 방식으로 해서 흐르겠죠. 그리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0에서 1023까지의 어떤 입력이 있을 수가 있고 0에서 255까지의 출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 관련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입력을 받고 출력할 때는 0에서 255 사이로 해서 출력을 합니다. 예쁘게 한번 써볼까요? 디지털, 아날로그가 있는데 자, 입력, 출력. 자, 디지털은 0 또는 1로 입력을 받아요. 출력도 0 또는 1로 출력을 해요.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쪽을 눌렀다, 저쪽을 눌렀다. 그러면은 불 꺼졌다, 불 켜졌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아날로그는 뭐 조도를 입력을 받을 때 우리가 조도 켜졌다, 꺼졌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도를 뭐 조도가 몇이다, 온도가 몇이다, 습도가 몇이다. 이렇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는데 아날로그로 입력을 받을 때는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조도를 입력받을 때도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해서 출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드 스탠드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스탠드 많이 사용하실 텐데 껐다 켰다 그게 아니고 이제 얘가 뭐 천천히 밝아졌다 천천히 어두워졌다 그런 무드 스탠드가 있을 거예요. 무드 등 천천히 켜졌다 천천히 꺼졌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출력은 가장 많이 켜진 게 255 꺼진 게 0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요, 아두이노는 실은 이렇게 어떤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지 못해요. 얘는 디지털 값만 입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값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이 아니고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아두이노는 디지털 값만 출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날로그 등을 우리가 켤 수가 있는가? 그건 바로 PWM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0V하고 5V밖에 없어요. 그래서 켜거나 또는 끄거나 그거밖에 안 되는데 자,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다시 켜지고 다시 꺼지고 또 켜지고 꺼지고 자,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하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는 0V, 5V 있는데 이 2.5V로 해서 얘가 빛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5V였다가 0V였다가 5V였다가 0V였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2.5V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PWM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두이노가 입력받은 이런 어떤 디지털 값을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값처럼 출력하는 것, 그걸 우리는 PWM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의 주기 안에서 이 하나의 주기 펄스 안에서 하이가 되는 퍼센트, 이건 거의 한 50% 되죠. 이걸 우리는 듀티 사이클, 더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의 듀티 사이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막 얘가 하이가 되는 게 한 이 전체 사이클이 한 25%밖에 안 된다. 그럼 25%, 뭐 10%밖에 안 된다. 그럼 1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듀티 사이클이 50%다. 그러면은 실제로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아날로그의 출력은 0에서 255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말하자면 100%인데 50%면은 이거의 반절 정도의 그런 값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PWM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운 건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해서 출력이 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PWM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이 디지털 신호는 0 또는 1의 값을 가져요. 0 또는 1의 값을 갖는데 어떤 펄스 단위로, 주기 단위로 해서 나뉘어지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하나의 펄스가 되겠죠. 자, 이 펄스 안에는 5V, 그러니까 1의 값, 디지털은 0 아니면 1이니까요. 또는 이 0V, 0의 값, 이렇게 갖는 값들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 1의 값을 우리는 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0의 값을 로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 주기 중에서 주기 중에서 하이인 상태가 이거는 한 25% 되는 것 같은데요. 25%면 이걸 25% 듀티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듀티 사이클 25% 듀티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 전체는 이 전체 밝기 한 25%밖에 안 밝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자, 이거는 25% 듀티 사이클. 자, 이 전압 신호의 펄스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전압 신호 평균 값으로 출력하는 것을 우리는 이 PW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LED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PWM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걸 하나의 듀티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0%죠. 이게 듀티 사이클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25%. 자, 이게 하나의 듀티 사이클인데 여기서는 50% 듀티 사이클. 자, 이게 하나의 사이클인데 75% 듀티 사이클. 이거는 듀티 사이클이 100%가 되는 거죠. 자, 이 교시 아두이노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그리고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외부 장치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두이노 보드, 이 아두이노 보드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IDE 두 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오픈소스 플랫폼이에요.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환이 되면서 나온 게 바로 아두이노 IDE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IDE 이름이에요. 자, 아두이노 보드인데요. 이 보드를 보시면은 지금 실제로 이 보드, 여러분들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컴퓨터로 말하자면 CPU가 되는 거죠. 예전에 굉장히 컸던 그런 컴퓨터 대비해서 이 아두이노가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가격 같은 경우에 예전에 2만 얼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1만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자, 이 아두이노 보드를 보시면은, 자,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CPU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부터 보시면 디지털 핀이 0에서부터 13까지 있거든요. 이 0번하고 1번은 시리얼 포트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부터 13번까지가 디지털 입출력 핀인데, 자, 앞서 제가 이제 그 PWM 말씀을 드렸잖아요. PWM으로 해서 이 아날로그처럼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아날로그처럼 출력할 때는 0에서 255까지 값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날로그처럼 출력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틸트가 있는, 이런 틸트가 있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에 꼭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디지털 입출력 핀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도 센서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뭔가 아날로그 값을 입력을 받고 싶을 때는 A0부터 A5까지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ND는 3개죠. 여기 하나, 여기 2개.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의 GND 바로 옆에 5V하고 3.5V가 있어요. 우리는 5V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소켓이죠. 이 USB 소켓을 연결을 하고 다른 쪽은 PC USB 포트에 연결을 해서 이 아두이노랑 PC를 연결을 하는 거죠. 또 리셋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리셋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외부 전원 소켓이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아날로그 입력 핀 5V, 3.3, 3.5 볼트, 그리고 이제 여기 접지 핀이라고 했는데 GND죠. GND. 그리고 디지털 입출력 핀.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GND.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통해서 바로 실행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납땜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마치 예전에 하나의 컴퓨터 같은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는 아두이노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아두이노 IDE 스케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케치. 이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컴파일을 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편집하거나 컴파일하거나 업로드하는 것까지 모두 다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보드의 CPU에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로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두이노 쉴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아두이노 보드 위에 이렇게 엎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와이파이 쉴드라든지 MP3 모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 저는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 아두이노 우노하고 우노는 조금 약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을 하긴 했는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그런 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공기청정기를 구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픈소스 기반이죠. 이 오픈소스, 이 설계도를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청정기 쉴드가 15,000원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비싼 거예요. 굉장히 작은 부품은 몇백 원, 뭐 100원, 200원 그렇게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어떤 부품도 저렴하지만은 보드 역시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두이노가 작동을 하려면은 센서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값을 입력을 받는 센서, 값을 출력을 하는 액추에이터. 이 값을 입력을 받을 때 디지털은 0 아니면 1값으로 입력을 받죠. 아날로그는 0에서 1023의 범위로 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자, 출력할 때 디지털은 0 아니면 1의 값으로 출력을 하죠. LED가 디지털로 연결이 되면 꺼졌다 켜졌다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로 해서 출력을 하면 0에서 255까지의 값으로 해서 다양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LED가 아날로그로 연결이 되면 0값에서 255까지 그렇게 천천히 밝아지고 천천히 어두워지고 이런 무드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센서가 있고 디지털 센서가 있다. 디지털 센서는 0에서 0값, 1값, 아날로그 센서는 0에서 1023까지의 값으로 해서 센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도 센서, 휨 센서,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액추에이터는 특정 기능을 동작하는, 출력하는 그런 부품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출력이 됩니다. 디지털은 0 또는 1의 값으로 출력이 되고요. 아날로그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입력하고 출력이 있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는데 디지털은 0 또는 1의 값으로 입력, 아날로그는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입력. 그러니까 조도 센서는 이 아날로그 입력이니까 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갖겠죠. 자, 출력도 디지털은 0 또는 1로 출력이 돼요. 자, 아날로그는 역시 이 출력을 할 때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압, 여기에 지금 3.3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아두이노 보드는 3.5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아두이노는 5V하고 3.3에서 3.5V 그렇게 대표적으로 5V, 3V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5V하고 3V로 해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 전압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이 5V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N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곳이 있죠. 그라운드 또는 접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전압을 입력받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통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GND를 통해서 전류가 다시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 VI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 전원을 입력받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핀이에요.
볼티지 인풋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으면 저항은 반드시 필요하죠. V는 IR이잖아요. 자, 이 전기가 지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전기가 저항을 만나면은 전압이 줄어들겠죠. 이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는 브레드보드입니다. 브레드보드는 예전에는 어떤 전선과 무엇인가를 연결할 때 납땜질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납땜질. 그런데 이 브레드보드를 이용을 해서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A부터 J까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A부터 J까지는 이렇게 세로로 철심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로로 철심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점퍼 와이어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아두이노의 종류입니다. 아두이노 우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보드죠. R3 버전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할 건데, 내부적으로 5V로 해서 작동이 되고요. 디지털 입력 핀은 0에서 13까지 모두 14개, 아날로그 입력 핀은 A0에서 A5까지 6개, 아날로그로 출력이 되는 것은 3번, 5번, 6번, 틸트가 있는 거죠. 9번, 10번, 11번 이렇게 총 6개 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미니는 이 어떤 다량의 완성품 장착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소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핀은 14개, 아날로그 입력 핀은 8개, 아날로그 출력 핀도 6개 그렇게 됩니다. 자, 아두이노 메가는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핀이 많죠. 아두이노 우노보다 이 핀 수가 많은 그런 보드고요. 이 디지털 핀은 54개, 아날로그 핀은 16개 그렇게 됩니다. 자, 아두이노 에스플로라는 이 기본적으로 빛을 다 감지하는 그런 센서, 그리고 뭐 RGB, LED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기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플로라를 이용을 해서 이제 탈부착하는 그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자, 아두이노 사례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가 자동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빛 또는 색의 변화를 감지를 해서 이 포토 달링턴 센서와 전기 신호를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그런 릴레이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두이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IDE를 설치를 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게 맞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부품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시뮬레이터를 조금 더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이 가상의 환경에서 마치 작동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와 동일하게 전선을, 점퍼 와이어를 꽂고 저항도 잘 연결하고 그러면은 실제와 동일한 그런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뮬레이터로는 대표적으로 팅커캐드하고 프리징이 있어요. 기존에는 이 프리징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프리징이 어느 순간에 유료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팅커캐드를 살펴보니까 정말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팅커캐드를 이용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두이노 부품을 가지고 연결하고 그리고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코드를 작성하는 에디터가 필요하겠죠. 자, IDE 환경으로 해서 코드도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디버깅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케치라고 하는 IDE입니다. 자, 이 스케치를 이용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은 좋고, 제가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들을 중요한 부분마다 제가 직접 실습한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대부분은 팅커캐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작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팅커캐드와 스케치를 모두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드를 작성하는 문법은 동일합니다. 스케치나 팅커캐드나.
자, 이 먼저 팅커캐드를 먼저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팅커캐드 치시고, 그리고 이 팅커캐드에 들어가서 뭐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3D 디자인도 가능하고 뭐 코드블록도 가능하고 하지만 우리는 회로, 아두이노 회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회로 작성에 들어가셔서 이 새 회로에서 필요한 부품을 끌어다가 놓으시고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죠. 자, 이와 같이 실제처럼 동일하게 코드를 이렇게 부품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눌러주시면은 진짜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얘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항을 잘못 연결하거나 저항을 연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LED가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에러 이미지까지도 나오거든요. 자, 팅커캐드 설치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팅커캐드라고 써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팅커캐드라고 맨 위에 상단에 나오죠. 자, 들어가셔서 저는 이미 이제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팅커캐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3D 디자인, 회로, 뭐 코드블록 그런 것들이 있는데 회로에 들어가셔서 저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새 회로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도화지죠. 도화지가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고 모드라고 눌러주시면 일반적인 거, 입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뭐 브레드보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있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키트를 샀을 때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구성 요소에서 기본으로 하시고 지금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아두이노 우노 R3라고 있거든요. 왼쪽 마우스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가 나오고 그리고 이 위에 작은 브레드보드라고 있죠. 자, 작은 브레드보드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이제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한 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지금 이 우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0에서 13번까지는 디지털 입출력이 가능하고 틸트가 있는 경우에는 아날로그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0에서 A5까지는 아날로그 입력, 그러니까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A0에서 A5 사이에다가 꽂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GND 0V 그리고 5V 그렇게 있어요. 자, 일단 제가 5V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꽂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다 이제 5V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전선을 연결할 때 이 5V 어떤 전기를 주는 거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0V 이 GND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0V 이 GN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검정 색깔로 연결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GND에 연결해야 될 때 굳이 이렇게 연결 안 하고 여기에다가 연결하시면은 GND 역할을 하고 5V가 필요할 때는 이 아래로 연결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랑 이 팅커캐드를 이용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다 회로를 연결했으면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코드 열어보시면은 이게 뭐야? 블록이 나오죠. 우리는 블록 사용 안 할 겁니다. 자, 문자 눌러서 계속 하시면은 디폴트로 이렇게 13번 핀에다가 뭔가를 연결해서 이렇게 뭔가를 켜는 그런 코드가 나와요. 자, 이 코드는 이제 지우고 우리가 뭔가 적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할 건데요. 재밌겠죠? 자, 팅커캐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징 되겠습니다. 이 프리징도 굉장히 유용한데 이렇게 유료화가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두이노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으로 해서 스케치가 있는데 스케치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가 돼서 실행이 돼요. 자, 이 아이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다운로드 하실 때 최신 버전이 있을 거예요.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도 좋고 9버전을 사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케치를 설치하실 때는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은 에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경로는 무조건 영문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돈을 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이 아래 보시면은 자스트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냥 나는 다운로드 받겠어 라고 눌러주시면은 어떤 결제 없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실 때 그냥 I agree, next 계속 눌러주시면은 되겠어요. next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이 장치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설치라고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설치 안 함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거 하실까 두려운데 무조건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지금 이와 같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자, 아두이노를 실행시키시면 이와 같은 스케치 환경이 나옵니다. 이 안에 적는 코드는 팅커캐드 코드란에 적는 코드랑 동일합니다. 자,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코드를 막 적으시고요. 그리고 이 디버깅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 코드가 아두이노 보드의 CPU에 딱 업로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스케치를 보시면은 이 스케치에서 지금 소스 코드, 이거는 뭐 스케치뿐만 아니라 아두이노를 사용하시려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보이드,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이 없나 보죠. 보이드하고 셋업이랑 그리고 보이드랑 루프, 보이드, 루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이 보이드 셋업은 실행이 되면서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 인식을 한 다음에 이 루프를 여러분들이 보드를 아두이노 그 보드를 빼기 전까지는 무한 반복되는 게 바로 이 루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드 셋업이랑 보이드 루프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은 프로그램을 잘 짤 수가 있죠. 자, 스케치 메뉴에서 이 위에 있는 게 툴바고요. 그리고 이게 탭 목록, 뭐 여러 개 여러분들이 파일을 끝내면은 탭 목록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고 이 확인을 여기 이거를 눌러주시면요. 지금 문법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에러가 있으면 이 콘솔에 어떤 에러가 있다라고 뜹니다. 에러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연결을 할 때는 이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 USB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거든요. 이 PC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은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막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자, 코딩을 다 했어요. 아두이노도 다 여러분들이 뭐 보드를 막 예쁘게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설계를 했어요. 이게 실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되겠죠.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면 인지를 못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보드와 포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케치에서 보드 눌러주시면 어떤 보드냐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두이노 윤, 나노, 메가, 뭐 네오나르도, 마이크로, 에스플로라, 미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아두이노 우노다. 보드 선택해 주시고 포트 역시 들어가서 여기 아두이노 우노라고 적혀 있는 포트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셔야지만 비로소 지금 통신할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스케치된 코드를 실행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보드와 포트부터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이 아두이노 아이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따따따.arduino.cc/en/software라고 이렇게 그대로 갖다가 붙여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 아두이노 최신 버전이 나올 텐데 최신 버전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올 릴리즈 해가지고 이제 기존 버전을 다운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 아두이노에서 지금 여기 윈도우즈 7 앤드 뉴얼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G 파일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 기부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just 다운로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1.8.15가 다운로드 받아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운로드가 지금 다 되었고, 이 다운로드 되면은 자, 열어보도록 하죠. 파일 열기. 혹시라도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셋업해서 I agree. 그리고 모든 걸 설치한다. 넥스트, 인스톨 해서 이렇게 인스톨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쭉 같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같이 하고 계시죠? 자, 조금 느리네요. 자, 이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설치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 설치 눌러주시고요. 또 설치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컴플리트 되셨으면은 이제 클로즈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윈도우 버튼 있죠? 버튼 들어가서 맨 상단에 보시면은 아두이노라고 나올 거예요. 자, 아두이노를 열어주시면 이와 같이 액세스 허용을 해주시고 보시면은 아두이노 스케치입니다. 얘가 지금 아두이노 스케치고요. 아두이노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에러를 잡아줘요. 그리고 업로드를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코드가 아두이노에 딱 로딩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아두이노 사용하실 때는 툴에 들어가서 보드를 맞춰주시고 포트를 반드시 맞춰주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실제로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세미나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두이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드와 포트를 이제 다 실행을 하신 다음에, 다 연결을 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장 노멀한 그런 어떤 실행 결과 확인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이 PC가 있어요. PC랑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ON이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ON이 됐을 때 그 실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게 불이 안 들어오면은 일단 실행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아두이노가 무엇이고 무엇인지 이제 간단히 적어보자라고 했는데, 아두이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와 관련된 보드, 그리고 이 보드와 관련된 개발 도구, 그런 환경을 모두 아두이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두이노의 특징을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두이노는 IDE가 있죠. 그리고 쉽게 연결할 수가 있고 오픈소스 기반이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두이노 IDE에 대해서 적으세요. 이 아두이노 IDE는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동작을 코드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리고 편집을 하거나 또는 컴파일하거나 업로드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죠.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부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부품 중에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신 그런 부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연습 문제를 빌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헤더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 핀을 꽂을 수 있는 이 공간 있죠? 이걸 바로 우리는 헤더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더 소켓. 그리고 GND라고 하는 것은 건전지의 마이너스, 말하자면 0V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그런 전자 부품인데요. 말하자면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자,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이렇게 가다가 역류될 수가 있는데 역류되는 걸 막아주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요.
이거는 들어본 적 없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드보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빵판이죠. 이 점퍼 와이어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건데 같은 철심 위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철심 위에 있는 구멍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아두이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두이노는 우노가 있고 메가가 있고 그리고 아두이노 미니도 있었죠. 그리고 이스플로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우노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노는 디지털 핀이 몇 개였죠? 0에서 13까지 14개. 아날로그 입력 핀은 A0에서 A5까지 6개. 아날로그 출력 핀은 이 디지털 핀 중에 틸트가 있는 6개가 있었습니다. 자,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와 스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는 이 아두이노 실제로 연결하는 거랑 똑같게 연결하시고 똑같이 코드를 작성하시고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팅커캐드랑 프리칭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팅커캐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스케치는 아두이노 IDE죠. 실제로 연결을 하고 아두이노하고 PC를 실제로 연결을 하고 이 PC에서 어떤 코드를 작성해서 이 코드가 아두이노에 업로드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아두이노 IDE 이게 바로 스케치였죠. 자, 팅커캐드를 열어서 다양한 부품을 살펴보고 짧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팅커캐드를 열어 다양한 부품을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 자, 팅커캐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팅커캐드 여러분들 그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는 것까지 해봤죠. 자, 팅커캐드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회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회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회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통은 삭제하는 거죠. 삭제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명령 취소, 가져오는 명령을 취소했죠. 명령 복구는 다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석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메모 달 일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시 숨기기도 이제 표시하거나 숨기기 하거나 그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 숨기기. 그리고 이거는 색깔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와이어 색깔 지정하는 거. 이건 와이어의 유형을 지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부품을 꺼냈을 때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LED는 220ohm이 필요한데요. 220ohm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LCD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LCD를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정할 수도 있고 각 부품의 이름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무작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저항 이 레지스터 꺼내셔서 220ohm으로 맞춰 주시고요. 220ohm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LED 하나만 갖다 놔주세요. LED 색깔은 초록색으로 저는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자, LED 하나, 저항 하나 꺼내 놓으시고요. 그리고 기본 요소 중에 아두이노 우노 하나, 작은 브레드보드. 자, 지금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GND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좀 해주시죠. 자, 이거 와이어 어떻게 꺾냐면요. 여러분들 왼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 순간순간 와이어가 꺾입니다. 자, 이제 여기 전체가 다 GND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무작정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LED를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아주시고 아무데나 꽂아주시면 돼요. 아무데나 꽂아주시고요. 지금 LED 보시면은 짧은 다리, 긴 다리가 있거든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무작정 꽂아주시고 자, 이 짧은 다리 음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음극에 해당하는 다리를 GND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음극을 GND로, 그리고 이 저항을 조금 이렇게 눕히죠. 여기 회전을 이용을 해서 눕히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으로 저항을 연결을 해주시고, 저항의 끝에서 13번 핀으로 연결을 하죠. 자,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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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쁘면 조정하시고. 자, 이렇게 핀에 연결하는 거는 빨간색하고 검정색이 아닌 색깔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보셨는데 무작정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지금 이 LED는 말하자면은 13번 핀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열어서 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텍스트로 코딩을 할 거거든요. 자, 이 코드에서 지금 13번 핀에 아웃풋되는 형식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13번 핀에 연결된 것을 켜라. 1초 동안. 13번 핀에 연결된 것을 꺼라. 1초 동안. 그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코드가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시작 한번 눌러보세요. 자, 1초 동안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죠?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아두이노로 연결하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팅커캐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무작정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문법도 배우시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재미난 그런 부품 등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학습 정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첫 번째 주차로서 로봇의 역사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한 개념을 배우셨어요. 이 로봇의 역사에서 1495년 레오나르도의 로봇, 그리고 자케드로의 오토마타, 그리고 이제 1900년도에 나온 어떤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시모, 그리고 로봇 손,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리고 전기,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는 말하자면 전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고, 이 아두이노에서는 이 데스티네이션, 이동하는 목적지가 말하자면 GND라고 하는 0V가 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하였었어요. 그리고 직류전기와 교류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류는 한 지점에서 흐르는 전기의 양이죠. 전압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의 에너지 차이죠.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각각의 단위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저항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LED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V는 IR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전류의 흐름은 보통 아두이노는 디지털로에서 디지털로만 출력이 돼요. 입력은 디지털, 아날로그 다 되죠. 그런데 디지털로만 출력이 되는데 아날로그처럼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는 PWM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PWM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펄스 안에서 하이가 되는 이 1인 상태가 몇 %인가, 이게 바로 듀티 사이클에 붙는 퍼센트죠. 자, 이거는 25%죠. 자, 각각에 대한 듀티 사이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 그리고 관련 개발 도구 환경을 아두이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아두이노의 특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두이노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알아두셔야 되죠. 센서는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디지털 센서는 0과 1의 값으로, 아날로그는 0에서 1023으로 입력을 받죠. 액추에이터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출력을 하는데, 디지털은 0 또는 1로, 아날로그는 0에서 255의 값으로 출력을 하죠. 자, 전압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5V 사용할 겁니다. 자, GND 0V를 사용하기 위해서 GND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VI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단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점포 와이어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종류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우노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우노, 미니, 메가, 익스플로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두이노 개발 환경으로 시뮬레이터와 IDE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이 틴커캐드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스케치, 이 IDE를 설치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셨죠. 자, 그래서 이 틴커캐드 설치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프리징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 IDE 개발하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과정도 보셨고요. 자, 그리고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뭐 설치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보드하고 포트 설정하고 결과 확인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참고 문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아두이노 이 로봇공학 특론에서 아두이노를 다루고 있는데 첫 주차 수업을 마쳤습니다. 어떠세요? 아두이노 이제 궁금하시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